이 통을 흔들어 봤을 때 완전 생머리처럼 찰랑찰랑 할 때가 있어요. 주의사항은 너무 오래 사용하면은 레진이 타는 아주 진귀한 경험을 해요. 재밌겠다 하고 이제 만들어 보는데 뭔가가 이상하죠? 생각보다 다 완성하고 치우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밥 먹고 설거지하는 느낌인데 이 밥이 명절상 설거지거리 이만큼 나오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진아트 Q&A 초보자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레진에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 재미 위주보다는 정보성을 담은 알찬 내용으로 10가지의 Q&A를 준비했고요.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V 레진부터 보자면 레진의 이름에 지금 답이 있어요. 자외선을 사용해서 경화하는 레진을 UV 레진이라고 합니다. 이때 자외선, 자연광이 있겠고 또 UV 램프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UV 램프는 사용하게 되면 1분 내외 짧은 시간 안에 레진이 경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보통 UV 램프를 많이 사용하고요. 자연광은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의 쓰지 않는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UV 레진의 장점은 아주 빠른 경화가 가능하다. 1분 내면 완료가 되는 것. 근데 단점은 비싸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 있는데 얘는 큰 면적 혹은 너무 두께가 두꺼운 면적, 부피에 사용할수록 미경화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경화가 되면 되게 레진이 표면이 끈끈해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UV 레진을 사용하실 땐 이 점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활용을 어떻게 하면 얘는 좋냐? 좁은 면적, 예를 들면은 레진과 스마트톡을 부착하는, 그리고 또는 파츠를 부착하는 작업, 좁은 면적에 사용하시는 것이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액형 레진도 한번 살펴볼게요. 얘도 이름에 답이 있어요. 이액형 말 그대로 두 가지 액체를 섞어서 사용하는 레진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액체라고 하면 주제와 경화제를 말합니다. 얘는 경화 시간이 진짜 천차만별인데 짧게가 2시간이에요. 그리고 길게는 72시간. 요거는 제품의 상세 페이지마다 다 나와 있으니까요. 제품별로 확인을 하시고 내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짧은 시간에 경화되는 걸 쓰면 작업물을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무조건 2시간짜리 레진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경화 시간 짧은 거는 굉장히 점도가 되직한 레진들이 있어요. 요거를 고점도 레진이라고 하고, 경화 시간이 긴 거는 물처럼 묽은 레진, 그래서 저점도 레진이라고 하는데요. 제형이 되직한 고점도일수록 속에서 발생하는 기포가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포가 많이 보여도 상관없는 글리터를 엄청 때려 박은 작품, 이런 거 만들 때 활용하시기 되게 괜찮고요. 그리고 경화 시간이 긴, 점도가 물처럼 묽어서 기포가 빠져나오기 되게 쉬운 그런 제형을 가진 레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포를 깨끗하게 없애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앞화를 내가 사용하고 싶다. 여기에 꽃에다가 이제 레진을 부을 거잖아요. 근데 이 이파리를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보면 굉장히 미세한 주름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한 번 더 확대를 해보면 이게 숨구멍인지 엄청 미세한 그 기공들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레진을 이렇게 한번 쓱 부어보면은 그 구멍들 사이로 레진이 스며들면서 기포가 뽀글뽀글 막 이렇게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세한 기포 같은 경우엔 고점도에서는 도저히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점도 레진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액형 레진 장점이라고 하면 투명도가 UV 레진보다 되게 높고 광택, 그리고 표면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UV 레진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경화가 굉장히 느린 거. 72시간. 그리고 배합을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제 경화제를 섞어 쓰는 레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품마다 그 주제랑 경화제를 섞어야 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지켜서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또 미경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두 제품 모두 장단점이 명확해서 뭘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 골라 쓰시면 되고, 이액형 레진은 레진공예 한다 라고 하면 거진 95%가 이액형 레진을 사용하고 있는 거다. 굉장히 다용도로 쓰이는 레진입니다. 이액형 레진이 주가 되는 레진이고 UV 레진은 보조가 되는 레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눠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 UV 레진은 첫 번째로 너무 넓은 면적 혹은 너무 두꺼운 두께에 사용하시려고 해서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로 색소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UV 레진과 램프와 궁합이 맞지 않아서 미경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레진을 불투명한 배경에 접착하려고 했을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액형 레진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색소를 너무 많이 썼을 때 잘 안 굳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배합, 그 주제 경화제 비율이 잘 못 맞춰져서 그럴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UV 레진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넓거나 너무 두꺼운 두께로 사용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넓거나 두껍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액형을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색소를 많이 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UV 레진이 어떤 원리로 굳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UV 레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램프의 빛이라고 할게요. 램프를 쐬면 빛이 레진을 투과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지 경화가 되는 거예요. 빛이 레진을 뚫고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색소를 막 너무 많이 써가지고 레진이 이렇게 불투명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이 레진을 뚫고 갈 수 없어요. 빛이 투과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미경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UV 레진에서는 색소를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쓰더라도 불투명해질 정도로 많이 쓰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램프와 궁합, 이게 또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기계의 전구, 이 전구의 특징과 그 레진이 갖고 있는 성분, 이게 맞아 떨어져야지만 경화가 잘 됩니다. 그러면은 이 빛이랑 맞는 레진을 어떻게 구매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 A 쇼핑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이 팔겠죠. 여기서 레진을 샀어요. 그리고 B 쇼핑몰에서는 램프를 샀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 쇼핑몰 내에서 그냥 같이 사세요. 99%의 확률로 경화가 잘 됩니다. 4번도 역시 2번이랑 같은 내용이죠. 불투명한 것에는 빛이 투과하지 못해서. 이제 이액형 레진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이액형 레진도 색소를 너무 많이 넣으면 이 경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찾아보니까 색소에 있는 성분이 레진을 되게 묽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액형 레진 역시 색소를 적당히 사용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배합 실수, 요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 미경화의 원인이에요. 배합 실수를 줄이려면은 소수점 한 두세 자리까지 나오는 저울들 되게 많거든요. 다이소에서도 팔아요. 사셔가지고 정확하게 계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날씨가 너무 추우면 레진이 잘 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내 온도를 높여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그 레진 통째로 중탕을 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요거 중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레진을 부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요, 통째로 그냥 하시는 건데, 이액형 레진이라고 하면 이렇게 통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여기 주제가 있고 경화제가 있고 있겠죠. 그러면은 물을 대강 한번 끓여줍니다. 근데 이 물이 막 100도 이러면 안 되고, 손 딱 넣었을 때 진짜 그냥 미지근한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면 이 물에다가 이제 주제 경화제를 넣고 그 제형이 되게 진짜 묽은 물처럼 될 때까지 따뜻하게 데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훨씬 더 잘 굳는 상태의 레진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포는 레진을 할 때는 진짜 무조건적으로 만들어지는 애긴 해요. 그래서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이제 천천히 저어주는 방법.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죠. 근데 만약에 이랬는데도 기포가 생긴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레진을 중탕해서 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중탕을 하고 이 통을 흔들어 봤을 때 완전 생머리처럼 찰랑찰랑 할 때가 있어요. 점도 자체가 물 같은 저점도가 되기 때문에 기포가 쉽게 뚫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탕을 해주는 방법이 있겠고, 아예 애초부터 완전한 물점도, 완전한 저점도, 경화 시간이 이제 막 10시간, 24시간 되는 그런 레진을 사용하시는 거. 요게 제일 근본적인 해결책이긴 해요. 그리고 탈포기라고 해서 이렇게 수동이나 자동으로 레진 속에 기포를 빼주는 기계가 있거든요. 저는 이걸 써보진 않았는데 요거를 구매해서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쓰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다른 팁, 진짜 라이터입니다. 기포는 안에 공기가 차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가볍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꾸 표면 위쪽으로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요거 올라온 기포를 그 라이터로 지져주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너무 오래 사용하면은 레진이 타는 아주 진귀한 경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1, 2초 정도 짧게 그냥 스치듯이만 가열을 해주시면 돼요. 네, 당연히 됩니다. 저는 식용색소까지 써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성 안료는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는 그 해당 사이트에 레진에 사용이 가능한 안료인지 꼭 쇼핑몰에 문의를 하고 확답을 받은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수평이 잘 맞는 작업대. 작업대라고 하면은 뭐 평상일 수 있고 식탁이어도 되고 책상 뭐 땅바닥 다 상관없는데 무조건 그냥 수평이 잘 맞아줘야 돼요. 이 수평이 잘 맞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몰드를 써서 이 몰드 안에 레진을 부으면 우린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수평이 안 맞아버리면은 이렇게 몰드에다가 레진을 부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막 한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밖으로 다 흘러나와 있고 여기 빈 공간 생기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꼭꼭 수평이 맞는 환경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니트릴 장갑이 있습니다. 손에 묻으면 지워지긴 하는데 아무래도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니트릴 장갑을 끼고 작업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진 마스크 중요합니다. 방진 마스크, 레진이 기본적으로 냄새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해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 환기. 환기는 특히 어린 친구들이 있거나 반려동물 키우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환기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경화할 때 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간? 이게 필요해요. 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꼭 먼지가 앉지 않게 덮어둬야 되거든요. 저는 뭘 쓰냐면 그 클리어 파일 통이라고 해야 하나요? 요거를 이렇게 두께 좀 있어가지고 똑딱해서 안에 서류들 같은 거 보관하고 이런 거 이거 눕혀가지고 요 안에다가 몰드 이렇게 넣고 저는 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준비를 갖춰주시면 두고두고 쓴다. 그래서 요 5가지 정도는 꼭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필수는 아닌데 핀바이스, 자동, 수동 2가지가 있는데 저는 자동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요건 이제 키링 같은 거 만들 때 고리 달잖아요. 요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6가지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품마다 진짜 천차만별인 거 아까 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제품마다 다르기도 하고 여름에는 경화가 더 빠르고요. 더운 기온에서는 경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반대로
겨울에는 경화가 느립니다. 그래서 추운 기온에서는 경화가 느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품이나 아니면 시즌에 따라서 경화할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장갑을 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절대 묻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쉬워요. 휴지로 손에 묻은 레진 한번 닦아주시고요. 물에 닦지 마시고 휴지로 한번 닦으신 다음에 그래도 아직 끈끈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손에. 알코올 솜이나 네일 리무버 있죠. 그러니까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 제거제 같은 걸로 휴지로 닦은 손을 한 번 더 닦아주시면 됩니다. 요러면은 거의 제 경험상 99%는 다 닦여요. 레진이 굳기 전에 빨리 닦아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다 닦고 나서는 보습을 꼭 해주세요. 알코올이 닿은 손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해요. 보습까지 끝내주시면 됩니다. 경화가 아직 다 안 된 상태, 레진 모양이 기울어지는 상태면은 일단 그냥 수평이 맞는 환경으로만 옮겨주시면 끝이에요. 근데 경화가 단단하게 끝났다. 이때는 첫 번째로 몰드에서 절대 빼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경화가 됐어요. 여기 빈 공간에 우리가 레진을 부을 거잖아요. 몰드에서 빼지 마시고 레진 부은 다음에 수평 맞는 곳에서 한 번 더 경화해 주시면 돼요. 여기 지금 흘러나온 레진의 색깔이랑 우리가 이제 추가로 부을 레진의 색깔이랑 같은 색깔이잖아요. 레진은 같은 색깔로 레이어링을 하면 다른 층인지 거의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몰드에서 빼지 마시고 레진에 같은 색깔 부어서 해주시면 되고, 이게 왜 몰드에서 제가 빼지 말라고 강조를 해드리는 거냐면은 몰드에서 빼지 않은 상태로 하면 이 몰드랑 지금 들어있는 레진이랑 이 사이에 틈이 하나도 없어요. 빈틈 없어요. 그래서 레진을 부어도 이 사이로 레진이 스며들지가 않거든요. 근데 레진을 몰드에서 한번 뺐다가 다시 끼운다면은 미세하게 틈새가 벌어져 있어서 여기에 레진을 부으면 이 틈새 사이로 레진이 막 스며들어요. 근데 이게 레진이 예쁘게 스며드는 게 아니어서 완성물을 나중에 봤을 때 요 끝에 요 틈새 모양대로 레진이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깨끗하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 굳었다면 몰드에서 빼지 말고 그냥 그 위에 레진을 추가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수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막 재료를 이것저것 먼저 사시는 것보다는 원데이 클래스로 들어보시는 거를 더 추천하는 편이에요. 이게 재료 하나하나 값은 별로 안 비싼데 이것저것 다 모이면 진짜 비싸거든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 한 번 들으시는 가격이랑 스타터 키트 여러 개 사는 가격이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처음에 나 혼자 시작할 때 이렇게 저거 되게 예뻐 보인다.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레진 꾸미기 제품들 막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장바구니에 막 이만큼 담아요. 재밌겠다. 하고 이제 만들어 보는데 뭔가가 이상하죠? 생각보다 재미없고 이쁘게 안 된다. 제가 이런 분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일단 재미가 있어야 취미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이 원데이 클래스에서 하게 되면은 뭐가 좋으냐? 첫 번째로 일단 강사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뭐 만들지 내가 고민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지어 재료까지 다 제공을 해주시잖아요. 물론 저희가 돈을 지불하긴 했지만 재료 다 주시는 것만 쓰면 돼서 굉장히 편하고, 제일 중요한 거, 강사님이 커리큘럼을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걸로만 짜오시기 때문에 결과물이 예쁩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뻐야 신이 나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재료 사는 거 있잖아요. 되게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부터 나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쳐가지고. 왜냐면 재료가 진짜 너무 무궁무진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두통이 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 완성하고 치우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밥 먹고 설거지하는 느낌인데 이 밥이 명절상 설거지거리 이만큼 나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를 가서 재밌었다 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재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액형 레진은 옥상공방 스토리. 얘는 6시간에서 7시간이면 경화가 되고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기포가 진짜 거의 없어요. 기온의 영향도 별로 많이 안 받고, 그래서 기포 없이 쓰기 되게 좋은 레진이고, 투명도나 광택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UV 레진이랑 세트 UV 램프는 슈가데코라는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미기 재료들, 뭐 몰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 주로 알리나 슈가데코, 조만한 마을, 오로라 데코대, 그리고 옥상공방, 또 어쩔 때는 심지어 다이소에서도 사서 쓰는데요. 요거는 진짜 그냥 필요한 거 있을 때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그때그때 사는 거여서 한 곳 구매처를 정해놓고 사진 않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부분 자체 제작하시는 재료가 아닌 이상은 중국에서 대량으로 떼오셔서 소분해서 판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 테무 같은 사이트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더 싸게 먹히긴 합니다. 색소는 저는 옥상공방 스토리 거를 쓰는데요. 여기서 야광 색소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색깔들 옥상공방 스토리에서 사서 쓰고 있고, 글리터나 파츠, 뭐 스티커 이런 신상이 되게 자주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살펴보고 할 때는 슈가데코에서 주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또 더 유익하거나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